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김계현 교수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주로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일으킨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병력만큼 우리는 조현병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에서 익숙하면서도 낯선 조현병을 3시간에 걸쳐 다루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자리해 주신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조현병이 어떤 병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병인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보통은 질환명을 보면 어떤 병이겠구나 하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렵고요. 어떤가요? 과거에 정신분열병이라고 했던 병이고요. 이제 정신이 분열된다 뭐 이런 약간의 좀 의미가 있어서 이제 조현병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신 기능의 거의 대부분의 그 부분에서 다 이상이 있고요. 주로 이제 사고의 장애, 그다음에 감정의 문제,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또 저하되고 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긴 하지만 주로 인간의 정신 기능 중에서 사고의 문제가 주다. 그런 병을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네, 뇌 이상으로 생긴 사고, 감정, 인지, 행동 등의 이상이 생긴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조현병이라는 명칭이 2011년 변경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병 이름을 변경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때 제가 그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네.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 보호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5천여 명의 보호자분들이 국회에다가 이제 병명을 바꿔달라. 정신이 분열된다는 병이 이게 사람들한테 너무 안 좋게 낙인을 찍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청원을 했고 또 저희 학회에 또 똑같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 병명 개정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 위원회에 이제 그 당시에 국어국문학자 김진영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휴정 서산대사에 이 선과 귀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조현긴환이라는 게 있다. 조현긴환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길어요. 그 일부에서 이제 그러면 긴환을 빼고 조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조현병을 했고 상당히 국제적으로 좀 이슈가 됐습니다. 정신분열병보다는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훨씬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조현병이란 애초에 성격이나 행동 양식이 병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뇌의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요? 조현병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제일 흔히 나타나는 게 저희 이제 감각 기능 이상이죠. 저희가 이제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각, 시각, 후각, 뭐 촉각 또 뭐 있는데 그 감각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실제로 그 자극이 없는데 외부에서 그걸 느끼는 겁니다. 가장 많은 게 이제 환청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본인은 사람 목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환청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고장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잘못된 믿음이라고 망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피해망상이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실제로 전혀 관계 없는데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말에 조리가 없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나온 증상과 반대입니다. 말이 없어진다든지 또는 대인관계가 없어진다든지 또 감정의 어떤 반응이나 표현이 별로 없어진다든지 의욕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음성 증상이 있는 그런 증상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들마다 어떤 증상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적게 보이고 이게 약간씩 다릅니다. 이게. 네. 혹시 증상 중에서 그 발병 초기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 있을까요?
예, 가장 흔한 것이 이제 그 사람이 평소에 이렇게 자기를 느끼는 그런 게 조금 이상하게 느낍니다. 이게 꼭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약간 이상한 느낌,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 또 어디 갔는데 자주 갔는 장소인데 이게 좀 처음 본 느낌, 뭐 약간 하여튼 감각 느끼는 게 약간 이상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인관계 문제입니다. 약간 대인관계가 약간 어려워지면서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게 별로 뭐 특별한 그런 관계도 아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대인관계를 약간 좀 회피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는 뭐 2차적으로 우울 증상이라든지 불안 증상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조현병 증상은 치료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되는가요? 아니면 증상이 나타났다, 후전됐다 그런가요? 일단 한번 증상이 시작이 되면 대부분은 조금씩 악화됩니다. 물론 뭐 일부는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뭐 아주 드물게는 그냥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면 아예 그냥 치료 없이 좋아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그냥 좀 지속이 조금씩 되다가 또 악화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나빠지는 경과를 밟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면 나나 내 주변과는 상관없는 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떤 지역, 어떤 사회에서도 전 인구의 1% 정도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그런지요? 조현병의 그 평생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1%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나라나 무슨 기후, 뭐 여러 환경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1%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물론 약간씩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저희가 이제 그 역학 연구를 쭉 해보면은 1%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1%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도 50만 명 정도의 조현병 환자가 1%라면 있는 셈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족 등을 감안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현병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조현병은 유전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유전병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유전병이라고 하면 그 병이 유전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조현병은 병이 유전된다기보다 그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취약성이 좀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유전자 중에 시냅스 형성에 관련되는, 네. 형성이 잘 안 되면은 이제 뭐 조현병으로 발병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취약성이 유전되는 거, 그게 대개 그냥 한 60~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향을 주는 게. 그 나머지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이죠. 스트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유전과 환경이 같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으로 발병한다고 이해가 되겠네요. 조현병은 근데 어느 연령대에 주로 발병하는지요? 아니면 연령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제 10대 후반이 많고요. 20대. 그래서 대개 조현병이라고 하면 30대를 넘겨서 병이 걸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신경 발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이 쭉 이제 발달하면서 그 사춘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그 뇌의 가지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쳐서 발병을 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사춘기 전후 20대 뭐 이럴 때가 가장 많죠. 남성에서는 발병 시기가 이제 청소년기랑 좀 겹치는 걸로, 남성이 약간 연령이 빠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 조현병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도 청소년기 특성상 이때 발병하면 알아채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대개 이제 사춘기 이제 때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구별이 쉽지는 않고요. 특히 남자일 경우는 10대 뭐 후반 이러니까 상당히 영향을 그 사춘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여자는 대개 한 20대 중후반 이러니까 남자가 좀 빠르고 여자가 약간 한 좀 늦죠.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지만 청소년기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조현병 첫 번째 시간에는 병의 정리와 증상, 위험 요인, 발병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단과 치료 예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계형,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